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었죠. 대부분의 코인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 정말 신기하게도 정반대의 길을 걸은 두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와 인터링크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프로젝트가 어떻게 실제 사람이라는 공통된 가치에 모든 걸 걸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서로 다른 전략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인지 아주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상황부터 간단히 짚어보죠. 지금 보시는 이 숫자, 마이너스 19%. 이게 바로 이더리움이 단 하루 만에 폭락한 수치입니다. 시장의 대장격인 비트코인까지 흔들리면서 시장 전체가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건요, 시장의 공포를 그대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바로 공포 탐욕지수 16. 무려 9개월 만에 최저치인데요. 이 정도면 투자 심리가 거의 마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힘없이 무너지는 게 어쩌면 당연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공포에 질린 시장 상황을 짚어보고요. 그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른 파이 네트워크를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완전히 다른 청사진을 제시하는 인터링크를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프로젝트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보셨다시피 지금 시장은 극심한 공포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두 프로젝트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잿더미 속에서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 얘긴데요. 아니, 모두가 추락할 때 이 프로젝트는 대체 어떻게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이 그래프가 진짜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시장 공포가 극에 달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은 매도 물량이 터져 나왔고 거래량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파이 네트워크 한번 보세요. 와, 가격이 오히려 살짝 올랐죠? 이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파는 사람이 현저히 적었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던질 때 파이 보유자들은 꿋꿋하게 버틴 거죠. 정말 극명한 차이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매도 압력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걸 기회로 보고 사려는 사람들이 몰렸다는 건데요. 이 숫자는 24시간 거래량 증가율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거래를 멈추는 동안 파이의 거래량은 무려 70%나 폭증하면서 2,6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시장의 패닉을 기회로 삼는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생태계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를 줬어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개발자 한 명이 앱을 100개까지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거든요. 둘째는 아주 강력한 락업 구조입니다. 유통량의 60% 이상이 아예 팔 수 없게 묶여 있으니 매도 압력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한 대형 투자자가 무려 500만 개를 사들이는 등 고래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는 지금을 기회로 본 거죠. 여기에 더해서 파이는 요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AI와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건데요. 오픈마인드라는 곳과 협력해서 파이 노드에 남는 컴퓨터 자원을 AI 학습에 쓰기도 하고요. 테스트넷에서는 탈중앙화 거래소나 새로운 토큰을 만드는 기능까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서 수천 명의 진짜 사람 네트워크 위에서 AI와 금융이 돌아가는 거대한 플랫폼, 바로 이걸 꿈꾸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넘어야 할 산도 분명히 있죠. 아직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소위 말하는 1티어 거래소에는 상장을 못했고요. 또 프로젝트가 이만큼 커지니까 규제나 투명성 문제로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리고 향후 1년 동안 약 1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꽤 큰 규모의 락업 해제 물량이 풀릴 예정이라 단기적으로 가격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이가 커뮤니티의 힘을 보여줬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람의 가치에 접근하는 프로젝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진짜 사람들의 인터넷을 만드는 곳이라고 말해요. 인터링크는 뭐랄까 시작부터가 좀 다릅니다. 파이랑은 결이 완전 다르죠? 보세요. 구글, A6G, 판테라, 이름만 들어도 아는 최고의 기관들한테 투자를 받고 시작했고요. 심지어 최종 목표는 뉴욕 증시 상장이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제도권 안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확실한 거죠. 그럼
이들이 말하는 진짜 사람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과정은 간단합니다. 딱 3단계예요. 먼저 AI가 내 생체 정보를 스캔하고요. 다음으로 이게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개인정보는 절대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은 진짜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암호학적인 증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쓰이는 핵심 기술이 바로 영지식 증명, ZK 증명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방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열쇠 자체를 보여주지 않고도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내 개인정보, 뭐 얼굴이나 이름 같은 건 하나도 안 보여주면서 나 인증된 사람 맞아 라는 사실만 딱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똑똑한 기술이죠? 신뢰랑 프라이버시 둘 다 잡는 거예요. 인터링크 팀이 자주 쓰는 이 말이 이들의 비전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줍니다. 지갑이 곧 신분증이다. 단순히 코인만 넣는 지갑이 아니라 내 신원, 신뢰, 그리고 결제까지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진 허브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지갑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프로젝트를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파이와 인터링크. 둘 다 사람이 중심인데 철학은 정말 다릅니다. 이 둘이 어떻게 같은 목표를 향해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 표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왼쪽의 파이는 커뮤니티 우선 전략이죠. 일단 사람부터 모으는 거예요. 대중적인 참여를 통해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먼저 확보하고 그 위에 AI나 디파이 같은 새로운 걸 얹어보자는 접근법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인터링크는 인프라 우선 전략이에요. 규제에 맞춘 구조와 VC들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신원 인증이나 결제 같은 아주 단단한 기반부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또 사용자로서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파일일까요? 인터링크일까요? 근데 잠깐만요.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이건 어느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똑똑한 방법은 어느 하나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두 프로젝트가 가진 각각의 강점을 모두 활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를 대체하기보다는 아마 각자 다른 영역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실전 가이드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파이 네트워크는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매일 꾸준히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대형 거래소 상장 소식이나 AI나 디파이 기능이 실제로 나오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인터링크는요, 일단 생체 인증으로 진짜 사람 계정을 딱 하나 만들어 두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서 가맹점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어떤 기업들이랑 파트너십을 맺는지 같은 뉴스를 체크하는 겁니다. 양쪽 다 준비해 두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AI가 모든 걸 집어삼키는 이 시대에 웹3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과연 뭘까요? 수천만 명이 모인 군중의 규모일까요? 아니면 한 명 한 명의 신원을 보장하는 프로토콜의 무결성일까요? 파이와 인터링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에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